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전유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무당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위 잘 나가는 무당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또 비결이 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러 충남인가요? 아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무슨 밥을 챙겨? 니들만 열심히 먹지. 시간이 애매해요, 그죠? 언니? 맨날 밥을 왜 먹고 사니? 배고프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렇게 손님에 대한 처방을 하는데 그게 좀 저도 어쨌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면서도 자네 손님한테 뭐라고 해? 당연한 거네, 맞아. 왜 당연하다고 해? 당연히 신령님한테 처방을 하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뭐 신기하지 마. 내가 신기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이 있다 없다 나도 헷갈리는 거거든.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뻔뻔해져야 되는 거. 왜? 내 신들이 계시니까. 그치? 좀 뻔뻔해져야 돼. 왜? 당연하니까. 으라르 행복하기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이게 막 이런 거야. 너무 좋아. 아니 내가 오늘 하루 하는 거야. 모비처럼. 뭐가 느끼해, 느끼해. 원래 느끼해 김종국 노래가. 아니 김종서가 원래 가늘프긴 해요. 그래서 목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우리 아침에 기도하잖아. 근데 아버지 좀 섞인 것 같아요.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진짜 뽕피가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뽕피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맨발로. 맨발로 나와야죠. 선생님 오시는데 맨발로 네. 나가야지. 버선발로 나가야 되는데. 네. 버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식사는 해서 드세요? 저가 이틀에 한 끼 먹어요, 선생님. 이틀에 한 끼? 네, 이틀에 한 끼, 밤에 한 번.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감히 선생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아무 얘기나 하면 되죠. 왜? 왜냐면 저한테 이유엽 도사 뭐 이렇게 손님들이 호칭을 붙여 부르는데 내가 도사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더 도사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점 보는 게 도사가 아니고 아니, 인생이 도사. 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갔다가 중퇴했버렸어요. 전공이 뭐였는데? 국어국문학과.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카드를 쓰게 해줄 수 있는 좀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우리 큰아들인데 말을 못해? 너무 창피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동생 이뻐하고 누님 이뻐하고 차별을 많이 하셨죠. 반복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잠시 한 1년 동안 일하다가 또 이 무당계로 들어왔거든요. 뭐 병을 앓았어요? 20살 때 새벽 5시에 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대나무 꽂혀 있는 집. 그 점 받던 할머니가 너는 6년 있다가 무당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6년 있다가 무당 됐어요. 처음 보자마자. 보자마자 넌 6년 있다 무당 될 거야. 너 무당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신복 이런 거 입혀서 막 놀려주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뭐 기분이 너무 좋게 막 방방 뛰면서 나중에 붕 떠갖고 그냥 나자빠지고 그리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을 하게 됐는데 가출했었어요. 가출 안 하면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죠. 무당한다고. 예, 그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으로 옥탑방에 가서 신당을 차리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냥 혼자 3년 동안 가출하고 무당생활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수원이 원래 고향이고 수원 토박인데 처음 신을 받을 때 평택으로 도망와서 신을 받았고 평택에다 신당을 차렸거든요. 아는 사람 절대 없는 곳에다가 신당을 차려야지. 뭐 아는 사람들 전 보면 누가 못 봐요. 요만큼이라도 아는 게 있는데. 그래서 무당 생활을 했죠. 정말 맨땅에다 헤딩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뭐 모시는 것도 이게 다 사와야 되고 그러잖아. 신내림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제 주머니에 4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돈인데. 그때 당시에 신당 신령님 모시고 가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150만 원 집 옥탑방 월세 보증금 내고 하니까 주머니에 그때 당시에 한 5천 원인가. 스타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이 스타가 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본 결과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걸
빼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 빼낸다고 표현해요. 네. 속 안에서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할지. 보편적으로 무당집에 가면은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점사를 안 보세요. 직접적으로 네. 송곳으로 팍 찍듯이.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들 오시면은 호통도 치시고 이렇게 화도 내시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정말 진심으로 이 안에서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셔가지고 항상 전화가 다시 오시고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하고선 저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저는 무당 채널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노래를 듣다가 이게 탁 넘어가면서 그 점사 소리가 이제 블루투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2층에 신당이잖아요. 앉았는데 정말 아버지가 계단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너는 네가 다 하는데 왜 왔어? 이러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뜨거워서 막 울었어요. 여기 이제 헷가닥 했구나. 그건 아니고요. 그때 진짜 마음에서 막 종이 울리는 것처럼 이제 몸에서 반응이 왔어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받게 됐죠. 너 저희 엄마가 완전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주변에 혹시 아는 무당 있냐고 그래서 자신을 좀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번 알아볼게 하고서는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저보고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리는 매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겠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와서 2년이 된 게 아버지세요. 어떤 도움을 받으세요? 받기만 해요? 주기도 하죠? 주기도 해요. 주고받은 얘기도 하고. 하기는 않아요. 다 받는 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신의 애기다 보니까 떠먹여주고 알려주고. 근데 아버지가 자세히는 안 알려줘요. 애매하게. 딱 답을 던져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인데 2야. 근데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는 그건 네가 찾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도 몰라서 그래요. 또 혼자 잘 찾아요. 막상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부딪혀요. 왜냐면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옛날 진짜 아버지한테도 말 잘 들었어요, 아버지 말? 아니지. 근데 여기 아버지 말은 잘 듣는 게 뭐야? 그러게요. 그게 문제예요.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말을 잘 듣는 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말. 속 터져 죽겠다니까.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는 게 신기하다니까? 신령님 끝까지 모시고 가고 싶고요. 전달받고 전해주고 싶어요. 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신이 배신하냐? 배신. 배신. 사천왕이 계시네요. 네, 사실은 저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다 보니까요. 이 동네는 비가 좀 오는 동네인가 보다. 맨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가 손녀 저 뒤에. 승희씨. 5살이에요. 5살이에요? 네. 성숙해 보이네. 반말 많이 하고 반말. 승질 들었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저 뒤에 계신 분이 어떤 태가에서는 뒤에 불사 할머니, 밑에 노란 저고리 입고 계신 분이 우리 할머니인데 대신 할머니 점사 봐주시는 분. 아이고 들고 있구나. 네.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이 저희 법당의 특징인데요. 여기 계신 분은 이게 금빛 휘황찬란하신 분이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님. 이 칵테일 바처럼 샴페인도 몇 병 있네요. 네, 딱 성사가 됐다, 어떤 게 잘 됐다 해갖고 축배 마시자, 축배도 이제 하는 의미로 300이 사오시더라고요. 이런데 자주 앉으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가고 내 스스로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온 적은 없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괜히 이런 데 앉으시니까? 할머니 따라갔을 적에는 뭐 음침하고 네. 우중중해서 네. 괜히 좀 무서운 분위기였던 네.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굉장히 밝네. 제 기억에는 말 천천히 느릿느릿하는 개그맨의 선두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로 선두주자는 아니고 빨리 하고 싶었던 때 빨리 안 됐을 뿐인 거지. 그거는 뭐 의식한 건 아니고. 제일 첫 손님을 기억하세요? 저는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첫 번째 손님하고 두 번째 손님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어떤 손님이셨어요? 첫 번째 손님은 신당 차리고 나서 3일 있다 들어오신 분인데 미용실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점사를 보다 보니까 첫 점사라서 3시간을 봤어요. 그냥 이 손님이 물어보면 다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갔대요. 처음이래요. 자기가 화를 내고 쥐어짜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인데 맨날 빌었대요, 남편이. 그런데 집을 나갔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없나 이거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 받았을 때 굿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럼 들어와요? 묻더라고요. 들어와? 굿하자.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굿을 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선녀라는 신에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얘 바로 올 거야. 손님이 네? 그런 거야. 바로 들어온다니까? 이 말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손님한테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신랑이 나 집 앞이야 어디야 이렇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더 재밌는 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손님은 남자 손님이었거든요. 와이프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어쨌든지 애들 생각에서 와이프랑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와이프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굿하자 그랬어요. 신랑님이 굿하래 굿하자 이 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왜 반말로 굿하자 그래요? 처음 신받았을 때 애기들은 존댓말 뭔지 반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가르쳐야지. 말을 안 들어요. 처음 신받아갖고. 가르쳐야지. 어른들한테 반말하고. 그게 아빠 하는 애한테 아빠라니 아버지라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지. 단계가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제가 3살 손녀라서 단계가 안 지났어요 그때요. 그래갖고 3살 때 하던 반말 8까지 반말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반말해 그 얘기는요. 걔들은 나이를 안 먹나? 우리 애기들은 나이로 따지면은 저희들부터 많죠. 근데 어쨌거나 신으로 들어온 나이가 3살, 5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나이의 또래의 모습으로 가죠. 근데 요새 좀 철이 들었어요. 가끔 존댓말도 하더라고요. 딱 구술하고 나서 46일 있으면 딱 잡혀 들어올 거야 했거든요. 46일째 되는 날에 서해안 어디서 와이프 잡아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 이 두 손님은 정확히 기억이 나죠. 100% 맞힌 거잖아요. 네, 처음 다 맞췄어요. 저 지금까지 한 20년 전 하면서 병중률이 얼마나 돼요? 저한테 일단 점을 보잖아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그리고 미래도 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내 속을 알아줄 사람, 또 위안도 받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거든요. 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이제 딴 점집에 안 갈래요. 제일 시원해요. 뭐가 시원해? 제 마음을 다 읽어주셔서 시원해요.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제 점사의 적중률 최소한 95% 이상 간다 봐요. 굉장히 점수가 높네. 네, 원래 100%라고 하고 싶은데 5%를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됐나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5%는 뺍니다. 근데 선생님은 점이나 무당 이런 거 믿으세요? 잘합니다. 안 믿는데 왜 믿어보세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딴 사람 궁금한 걸 대신해서 내가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이 궁금한 거? 점점 잘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방송에 또 출연하고 그랬죠. 첫 방송 출연이 언제였어요? 미스테리 특공대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또 어떤 천도제에 대해 제가 강원도 홍천강 가고 물에 빠지면서 해줬죠. 저는 교수들.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몰래 카메라를 또 만들어갖고 무당을 찍어갖고 점사 틀려? 맞아. 이거를 갖다 방송을 내보내려고 또 찍으러 온 거예요. 몰랐죠. 영등포역인가? 거기 노숙자분을 갖다가 되게 멋있게 꾸며갖고 점사 보다 보니까 내 점사가 틀리대요. 자꾸 앞에서. 돈이 하나도 없고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막 이런 점사를 뽑아내는데 돈 되게 많고 막 그렇대요. 이분은. 아니 돈이 안 보이는데 슈퍼를 갖다 또 늘린다고요? 지금도 돈도 없는데? 와이프가 아프다?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아니 와이프가 안 보이는데 왜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냐고. 다 맞은데 이분은 틀리다 끝까지 우긴 거예요. 그래갖고 승질 나갖고 나 안 봐 하고 돈 집어 던졌죠. 알고 보니까 무슨 가방에 몰래 카메라가 요만큼 나오는 게 있었나 봐요. 가방 쪽으로 돈이 10,000원짜리 10장이 날아가니까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림상 멋있게 했더니 그게 몰카였어요. 그 몰카라고 신이 얘기 안 해줘? 신이 얘기는 안 해주죠. 대신 점은 잘 봤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맞췄는데 틀렸으면은 뭐 어디 사는 어떤 무당이다 해갖고 뭐 쪽팔리게 또 방송 태울 거고 진짜 정정당당히 맞췄는데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딱 하는 거야. 이 유역도사도 아니고요. 이 땡땡도사. 2007년도, 8년도, 9년도, 3년 동안에는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된다는 사실이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드디어 맞췄다. 아니 그럼 사람들이 찾아오냐고요 저한테요. 아. 또 몰카가 또 들어온 거예요. 몇 달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근데 거기서 맞춰버리니까 그때는 지들도 양심적이라서 얼굴을 오픈시켜 주더라고요. 살해자가 눈물을 흘릴 만큼 직설적인 점사를 뽑았던 이유엽 도사.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연기 말 너무 잘해. 연기자들 되겠어요. 무속이는 무속이. 무당도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무당이 무서워하는 거는 세치어거든요. 이 세치어 때문에 기운을 얻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자. 꼭
거꾸로 저도 사람들이 세치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저도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왜 무당이 됐을까? 내가 진짜 무당이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울기도 해요, 사실은. 유튜브도 많이 하세요? 저 유튜브 한 지가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2년 반이면 오래 한 거네. 앞서 간 거네. 뭐. 8년 전부터 유튜브 스타들이 막 나왔으니까요. 네, 네. 요새는 유튜브 시대,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때가 즐거워요? 즐거울 데 없어요, 선생님. 아, 그래도 잘 맞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즐겁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점사 같은 거 볼 때 선생님, 이분이 나가면서 괜히 왔다 또는 속상하다, 더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오길 잘했다 이 마음이 최소한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엄청 긴장하면서 점 못 보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이 있어요? 항상 해요. 매 순간이에요. 저는. 항상 겁나고 무서워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터득한 게, 너무 머리 아프고 생각할 게 많으면요, 머릿속을 비우고 진짜 멍하게 배치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누워있어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 됐어요, 저는요. 무당에 재군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지머리 못 있죠? 깎았죠. 네. 그런 거 실감해요? 정말 실감합니다. 처음에 어떤 힘든 일도 있고 난간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힘든 고력 다 지나간 다음에 마무리가 될 때는 신들이 되게 치사하게 맨 마지막에 도와주세요. 그거 왜 치사하다고 그래요? 치사하죠. 왜냐면 제가 모신 신들인데 다 겪고 나서 요 일에 대해서 맨 마무리를 할 때에 그때 모든 걸 풀리게 해주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그래도 마지막엔 또 풀어주시겠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네. 많은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점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 많은 분들보다 선생님한테 그냥 희한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하고 이런 점이 비슷한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들거든요, 저희 신들께서. 한 가지만 제가 감히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혼자시잖아. 근데 선생님도 분명히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분이라고 전 보거든요. 아니 그 혼자 있는 거하고 같이 원래. 있는 거하고 안정하고는 다른 건데.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서 이 가정에서 주는 안정감도 느끼고 싶었을 분이야 분명히 이 생각을 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좋게 말하면은 자유롭다는 이거예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전유성은 자유인이야 그런데 실제로 얼굴 아니죠. 알려주면 자유롭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로운 영혼. 네.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지친다는 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요. 항상 해마다 더 힘들어 소리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지친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내야 돼 라는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는 제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들었어, 나는 지금도 힘들어, 이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나는 내일이 있어, 나한테는 내일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기운을 내야지만 앞으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송 선생님이시죠? 네. 아이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가라고 자꾸만 타보라고. 내비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예, 이제 그렇죠. 해송 스님이 보는 귀신을 여기다 하나 어떻게 생긴다 그려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요. 사라지겠습니다. 펑. 반짝이도 누구야? 제 겁니다. 신발 특이하네. 네, 다 특이해요. 오늘 제가 도사잖아요, 그렇죠? 도사인데 인생 도인, 인생 도사님을 만나 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은근히 저하고 닮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닮았어. 제자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예전에 이렇게 세습되어 내려오던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막 야단치고 뭐 호통치고 뭐 절절매던데 제자들하고 소통이 참 잘 돼서 보기 좋았습니다. 편하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